국방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기준 설정에 대한 군사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DMZ 내 철책선 설치 등을 위해 MDA를 침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에서 각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의 지평을 넓힐 예정입니다. 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유치로 대한민국이 MRO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가운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최첨단 함정 통합관리 솔루션부터 MRO를 넘어선 함정 신조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비전을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북측의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하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정황은 불모지화 작업과 지뢰매설 작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넘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사격을 통해 즉각 퇴거 조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반복돼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면서 남북한 경계 인식 차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제안에 대해 북한의 빠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첫 일정인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빈 방문을 통해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하며 7박 10일간의 정상 외교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정부 출범 후 첫 중동 방문으로 이 대통령은 방산과 인공지능, 에너지 등 전략 분야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18일에는 대통령궁 의장 행사와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인공지능과 방산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국방과 방산 협력 분야에서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 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 보건 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문 마지막 날에는 현지에서 안보 협력을 14년째 이어가고 있는 우리 아크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이어 수교 30주년을 맞은 이집트를 찾아 교역 확대와 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는 각각 천공과 K9 자주포가 수출된 가운데 중동 거점 국가에서의 K방산 세일즈가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적시된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문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원 범위 안에서 산출된 수치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 새로운 부담은 없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미동맹 현대화 항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엔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총 330억 달러 규모의 종합적 지원 방침도 공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330억 달러라는 거액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감춰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아니냐, 향후 10년간 방위비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방위비 부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을 내게 될 거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한 겁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30억 달러는 이미 존재하는 SMA상의 분담금, 주한미군에 무상 제공 중인 부지, 공과금과 세금 감면, 이외에 각종 직간접 지원 항목을 합산한 총액입니다. 또 이 수치는 향후 10년간 정부가 이미 집행하기로 되어 있거나 계속 제공되는 지원 항목을 전부 모아 계산한 예산 금액입니다.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이유도 덧붙였는데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개정하라는 요구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처음으로 육군 사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젊은 세대가 독립의 역사를 잊지 않고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흘린 피 헛되지 않고 하늘이 민중의 충심을 돌아보시어 오늘 광복의 성황을 내 나라 땅에서 맞이하게 되었나이다. 쌀쌀한 날씨 속 과거 나라를 위해 몸바친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제86회 순국 선열의 날 기념식이 육군 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거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빛내리 너와 나로다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연못 위 특설 무대를 둘러싼 채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추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1939년 임시정부는 을사늑약 체결일을 순국 선열의 날로 정해 이름 없이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을 한날에 기리기로 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깊고 어두운 절망에 놓였을 때 독립운동가들께서는 한거를 독려하는 죽음으로, 의병과 의열 투쟁으로, 독립 만세운동으로, 독립군과 광복군 활동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싸우셨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독립유공자 95명에게 포상이 수여됐고 이 가운데 5명의 유족이 현장에서 직접 훈장을 받았습니다. 수훈자 중에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비밀 결사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고 소진호 지사, 1920년대 독립단 서기로 활동하며 투옥된 고 김웅윤 지사 등 숭고한 뜻을 지킨 선열들이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군악대와 배우들이 함께한 헌정 공연에서는 대한이 살았다를 합창하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삶과 희생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에게 독립의 역사를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처음으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합니다. 해군은 18일부터 한 달간 미국 괌 근해에서 열리는 한미 연합 대잠전 훈련인 사일런트 샤크 훈련에 암무함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한미 잠수함 항공기간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미 해군 서태평양 잠수함 사령부 주관으로 2007년부터 경년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엔 우리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암무함과 P3 해상 초계기 2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암무함은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잠수함으로는 최초로 해외 연합훈련에 참여합니다. 한국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사이버사령부가 현지 시간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훈련장에서 한미 사이버 동맹 훈련을 합니다.
17일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사이버 동맹 훈련은 지난 2022년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한미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 훈련장을 방문해 최초로 시행한 이후 두 번째 진행하는 한미 양자 사이버 훈련으로 양국 사이버 요원들은 가상의 사이버 위협 상황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해병들이 우리 해병대 교육훈련단을 찾았습니다.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를 직접 조종하며 운용 능력을 길렀는데요. 상륙전 고등군사반에서도 열띤 토의를 하며 우리 해병과 함께 상륙작전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해안가를 내달리는 우리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KAV. 조종석에 앉은 건 우리 해병이 아닌 필리핀 해병입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지난달 17일부터 4주 동안 필리핀 해병들을 대상으로 KAV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해병들은 먼저 이론 교육을 통해 상륙 장갑차 승무원의 기본 소양과 장비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어 KAV 바퀴 탈거 작업을 체험하며 단계별 정비 기술을 숙달했고 해안에선 KAV를 직접 운용하며 조종수를 익혔습니다. 해당 교육은 필리핀 해병대 KAV 운용 관리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양국 해병대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로 4번째입니다.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 교류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해병대 자체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단의 또 다른 강의실. 지난 9월 22일부터 10주 동안 진행되는 올해 3차 상륙전 고등군사반입니다. 이곳에서도 필리핀 해병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해병들은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며 상륙작전 전문가로서 시너지를 냅니다. Share it also to the junior officers of the Philippine Marine Corps, wherein it will also multiply, and I think we can also practice all the applicable knowledges.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착된 전술을 좀 깨트리는 그들만의 전술이 있었고 그런 전술 교류를 통해서 정말 전술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함께 배우고 익힌 필리핀 해병대. 양국 해병대는 활발한 교류 활동으로 상륙작전 전문 부대로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K방산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미국과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해양 분야 세션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MRO 국제 콘퍼런스.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해공 K방산 MRO 산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행사는 국방과 산업 성장을 주제로 지상과 해양, 항공 분야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KMRO 산업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한미 군수 협력의 핵심 축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흐름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방산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대거 참석해 MRO 생태계 조성과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양 분야 세션에서 한화오션은 함정 MRO 환경 변화와 기술 기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MRO를 넘어선 신조 시장 진출을 기대했습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 미 해군력을 굉장히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로 저희가 이제 MRO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신조 시장, 함정의 신조 시장,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상선 분야까지 비즈니스 기회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함정 고장과 정비 시점을 예측하는 기존의 CBM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함정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함정 통합 기관 진단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서 정량적인 장비의 상태를 예측하고 고장 시점 또는 정비 필요 시점을 이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CBM 플러스 기술이 되겠고요. HD 현대가 개발하고 있는 통합 함정 기관 진단 시스템이 하이 CBM이 되겠습니다. 개별 장비들이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에 대한 진단 시스템은 이제 저희가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미국 방산 정책과 MRO 사업 전망에 대해 소개하며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K조선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RO를 발판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신조, 또 구축함 이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저는 상당히 좋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책적인 배려에 맞닿아서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될 다양한 형태의 실무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 한편 지난 14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 보수 정비를 받게 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미 해군 전투함의 MRO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어서 K-MRO 컨퍼런스 현장을 다녀온 이태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K-MRO 컨퍼런스 다녀오셨는데요. 최근 K조선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컨퍼런스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영향 때문인지 국내 방산기업과 연구기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등이 후원한 가운데 무려 24개국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MRO의 발전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이어갔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부터는 미 해군의 전투함도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받게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과 SCM을 개최해 양국의 국방 역량과 태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 SCM 공동성명을 통해 미 전투함정이 한국에서 최초로 유지 보수 정비를 받게 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미 해군 전투함의 MRO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 성명에 대해서 조선업계 안팎에서는 K조선의 MRO 기술력이 입증됐다는 말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업계 안팎에선 한국 본토에서 최신 기술이 집적된 미 해군의 전투함 MRO가 이뤄지는 것은 뛰어난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군수 지원함에 대해서만 수주를 받았는데 미국 측의 평가가 대단히 만족스럽다는 것이라며 좋은 평가가 계속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실제 군함에 대해서도 한국 업체가 MRO를 할 수가 있다고 한미 간 합의가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전투함 MRO를 하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에 기지를 두고 주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MRO 사업을 맡겨왔습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며 나아가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가 발표됐는데 우리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다고요? 네,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한국과 미국 간 관세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에서의 건조를 공식화했습니다. 위 실장은 또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우리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공언했다고요? 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공동 설명 자료에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했고 조선 사업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 해군 전투함의 MRO부터 우리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까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K조선 기술력이 앞으로 우리 국방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군복지단이 민간 숙박 플랫폼과 손잡고 국방가족의 여가복지 확대에 나섰습니다. 숙박 할인 쿠폰과 취소 수수료 면제 등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제공해 장병들과 가족들의 휴식 선택지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복지단은 최근 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국방가족의 여가 여건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 장병과 가족들은 놀유니버스 플랫폼에서 최대 25%의 국군 전용 숙박 할인 쿠폰과 쿠폰백을 제공받습니다. 추가로 1년에 한 번 숙소 취소 수수료 면제와 특가 숙소를 우선 예약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방가족 여러분께 놀유니버스가 운영하는 여행, 숙박, 공연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해 마음 편한 여가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혜택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국군 복지 포털과 놀유니버스 어플을 설치하고 국군 복지 포털 어플 상단 안내 배너에 접속하면 두 어플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후 놀유니버스 어플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군복지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을 통해 비용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휴양 스타일에 대한 국방 가족들의 니즈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군복지단은 앞으로 레저와 공연, 항공권까지 혜택을 넓혀 국방가족이 실제로 체감하는 열린 여가 복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박준혁입니다. 도약하는 포항, 강인한 해병, 시민과 함께라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해병대 1사단과 포항시가 시민들을 위한 축제장을 열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대의 주요 전력인 상륙돌격 장갑차가 빨간 깃발을 휘날리며 연병장을 향해 달립니다. 장갑차에 탑승해 직접 해병이 되어보는 특별한 경험에 아이들의 얼굴엔 설렘과 신기함이 동시에 피어납니다. 지난 주말 사단 전투연병장과 서문 일대에서 2025년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국민 모두 해병대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축제 1일차에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 고공강화 시범, 상륙돌격 장갑차 탑승 체험 등을 실시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2일차에는 해병대 군악대 공연과 바디빌딩 선발대회, 노래와 춤 한판 페스타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단 영내에서는 페이트 탄사격과 전투 체력 평가 시험, 모형탑 체험이 마련돼 해병대 정신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해병의 거리인 서문 사거리 일대에서 전투 식량 체험과 빨간 명찰 만들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은 관객들과 해병들이 해병대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포항시와 협조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병대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최근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기술적 화두 중 하나가 바로 냉각 기술인데 무기 체계를 만들 때도 이 냉각 기술이 없으면 상승하는 열로 인해 무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돼버려 매우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냉각 기술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기 체계의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이것을 잡지 못하면 정밀도 저하, 내부 손상, 심각하면 무력화까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각국은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이것 역시 공들여 개발한답니다. 무기체계의 성능만큼 중요한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기체계의 고도화가 가속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덩달아 높아지는 게 바로 냉각 기술입니다. 최근 첨단 무기체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고출력화와 고집적화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열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기동을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찰열이 기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심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우 냉각 장치는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장치인데요.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선 전력 특성에 맞춘 냉각 장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기본적인 냉각 기술이라고 하면 공냉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냉식 냉각 장치는 덕트나 팬과 같은 공기 순환 장치를 통해서 외부 공기를 순환시켜 장비 표면의 열을 직접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유지 보수가 쉽고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의 탑재 예정인 A사 레이더 역시 공냉식으로 개발 중인데요. 복잡한 구조의 냉각 장치 대신에 공기 흐름만으로 열을 식히는 구조를 실현해 A사 레이더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액체를 순환시켜 냉각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수랭식 냉각 장치인데요. 수랭식은 냉각수를 펌프로 순환시켜서 열을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이 방식은 발열이 크고 장시간 운용되는 장비에 적합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전차나 함정 등에 주로 적용됩니다. 우리 군의 K2, K1 전차에도 수랭식이 채택됐는데요. 발열이 가장 심한 엔진에 장착돼 장시간 임무 수행에도 안정적으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공기나 액체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정밀 장비의 열도 있습니다. 바로 위성이나 미사일의 눈 역할을 하는 EOIR 센서입니다. 이 장비는 주변 온도의 영향을 아주 민감하게 받기 때문에 정확한 탐지와 영상 품질을 위해서 극저온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이 극저온 냉각기는 헬륨 같은 기체를 압축 팽창시키며 온도를 영하까지 낮추는 장치로 센서 내부의 열 잡음을 최소화해 신호의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SBIRS-GEO 시리즈에는 적외선 탐지 장비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극저온 냉각기를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센서가 영하 150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서 미사일을 조기에 포착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 무기체계에 발맞춘 차세대의 냉각 기술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AI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지능형 열관리 기술, 전류로 미세한 열 변화를 제어하는 펠티어 냉각, 그리고 연료 순환을 이용해 엔진을 스스로 식히는 자체 냉각 엔진 시스템이 그 예입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내구성, 심지어 생존성까지 좌우하는 냉각 기술, 첨단 무기체계의 최적의 성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에 이용철 전 방위사업청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한 이 신임 청장은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비서실 민정 2비서관을 거쳐 법무비서관과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 개선단 단장에 이어 방사청 출범을 진두지휘하면서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유엔사 친선협회가 지난 15일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력 파병국과 의료지원국 출신 대학생, 외교관, 청년들과 한국 청년이 함께하는 2025 DMZ 안보 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참전국 학생들에게 자국 선조들이 6.25 전쟁에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을 다시금 기억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한국 학생들에겐 참전국과 지원국이 보여준 숭고한 연대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 7탄약창이 지난 15일 부대 인근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부대 장병과 군무원들은 연탄 1,500장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전달한 연탄은 부대가 환경개선 경연대회에서 받은 상금과 부대원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합해 마련한 것으로 부대는 2023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하루 사이 날씨가 초겨울로 급변하였습니다. 낮에도 종일 추운 만큼 두꺼운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비와 눈이 혼재되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동해상으로도 동풍의 영향으로 비와 눈이 함께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원주는 영하 8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9일부터는 북풍이 약해지면서 서해상에 나타나던 비구름도 점차 소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